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권 추심하는 그 방법 중에서 강제 집행하는 방법, 즉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에 강제 집행하는 방법 중에서 압류 추심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전부 명령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행함에 있어서 압류 추심하는 하는 방법의 장단점과 그 다음에 전부 명령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한번 공사 대금을 받는 방법을 가지고 비교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공사를 해서 이제 공사 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를 했을 때 이제 제3채무자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3채무자가 돈을 이제 채무자가 건물을 지어주고 채무자에게 이제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채무자의 이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제 공사 대금을 압류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압류 추심을 이제 하는 경우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받을 대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공사대금 받을 대금을 1,000만 원을 제3채무자에게 압류 추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압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는 그런 이제 압류를 말하겠습니다. 이 압류 추심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채무자가 이 채권자 말고 또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채권자 뭐 A 말고 다른 채권자 뭐 B, C, D 이렇게 해서 다른 채권자 3명이 또 압류를 또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른 채권자 셋이 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니까 합하면은 9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토탈해서. 그러면은 총 채권자는 이제 4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제3채무자에게서.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압류 추심은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이 채권 금액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순위에 관계없이 뭐 채권이 뭐 1순위냐 2순위냐 뭐 3순위냐 4순위냐 채권이 이 압류가 된 순위에 관계없이 채권 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별로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별로 안분 배당을 해서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게 갖고 있던 채권 1,000만 원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율별로 해서 채권자가 제일 많은 금액을 배당을 이제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받을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제3채무자가 이렇게 뭐 자기가 하기가 곤란하다, 나누기가 귀찮다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그냥 공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기가 임의대로 하기가 귀찮다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이걸 채권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배분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법원에다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제 은행권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경우에 공탁을 해달라고 이제 은행에서 법원에다가 공탁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압류 추심인 경우에는 채권의 금액별로 비율별로 나눠서 배분을 해서 나눠서 이제 채권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압류 추심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채권의 이제 전체 만족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뭐 전체 내 채권이 1,000만 원인데 다른 채권자도 많이 들어와 있으면 경합을 하기 때문에
전체 채권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압류를 또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무자가 뭐 또 다른 공사를 뭐 한다든가 또는 뭐 다른 그 채권이 또 발생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채권에다가 또 압류를 또 추가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을 하지를 않고요. 이 반면에 이제 전부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이제 압류 추심하고는 조금 달리,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채무자가 있고 그 공사를 이제 발주를 했던 그 공사를 한 제3채무자가 있겠습니다.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해서 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해줘야 할 제3채무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게서 이제 받아야 할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일 경우에 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을 만약에 넣게 되면은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점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전부명령이 들어온 이후로 다른 채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압류를 다시 추가적으로 넣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전부명령보다는 순위가 이제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분이 되지를 않고 그 전부명령을 넣은 제1순위 전부명령권자가 전체 그 채권 금액을 만족을 해서 그 채권 금액을 다 가져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먼저 압류권자가 있고 그 뒤 후순위로 전부명령을 넣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근데 이제 이 전부명령이 좀 압류 추심하고 압류명령하고는 좀 다른 게 채권이 채권 자체가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이전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또는 다른 채권자에게 대금을 다 지불을 해버렸다. 그래서 남아있는 채권이 없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는 이 채권자는 만약에 전부명령을 넣고 그거를 뭐 취소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자체가 제3채무자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제3채무자는 그 채권 자체를 다른 채권자에게 다 돈을 지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채무자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 제3채무자에게 이전이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없어요. 이미 다 지불을 해버렸기 때문에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는 결국에는 그 자기가 받을 채권이 소멸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부명령이 가장 큰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전부명령은 아주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부명령은 물론 이제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 후순위로 들어온 다른 압류권자보다는 제일 선순위로 해서 자기 채권을 완전히 만족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은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후순위로 만약에 자기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압류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자기 채권을 소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전부명령을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보면은 이 공사업자들이 이런 이제 채무를 많이 지고 있는 공사업자들이 그 공사를 따고 전부명령을 이렇게 가짜로 업자들끼리 짜고 미리 전부명령을 넣어놓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뭐 전부명령을 먼저 넣어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넣어도 그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그 공사대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제 집행 판결문이 있는 채권이나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에 강제 집행하는 수단으로서 압류 추심하는 방법과 전무명령을 넣어서 이렇게 추심을 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의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과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점,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